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러운 리뷰.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성전자 더 프리스타일의 스펙과 언박싱, 외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장단점을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프리스타일의 초기 설치와 메뉴, 성능,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장점 같은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삼성전자의 더 프리스타일 체험단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서 삼성전자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아서 리뷰 중입니다. 요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초기 설정인데요. 처음에 전원을 켜면 초기 세팅을 스마트폰으로 할 거냐 리모컨으로 할 거냐를 묻는데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스마트폰으로 설정되어 있던 네트워크 환경값들을 그대로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간편한 면은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리모컨으로 차근차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설정인데요. 여기에 AP 액세스 포인트 리스트를 보면 와이파이 2.4GHz와 5GHz 모두 연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5GHz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나오고요. 다 동의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삼성 계정과의 연동이 나오는군요. 만약에 삼성 계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꼭 로그인 하셔서 연동하시길 권합니다. 제품 등록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스마트띵스와의 그 연동에 반드시 삼성 계정이 필요하거든요. 빅스비와의 연동도 그렇고요. 하지만 원치 않으신다면 우상단에 건너뛰기 버튼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 제품 등록 메뉴가 뜨는군요. AS를 받을 때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혹시 압니까? 제품 등록자 대상으로 액세서리 할인 판매 프로모션이라도 있을지. 어쨌든 제품 등록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정값 보관 여부 확인 창이 나오고요. 빅스비 간편 로그인 설정을 거쳐서 이렇게 홈 화면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면 초기 설치는 끝입니다. 좀 번거로운 것 아냐?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딱 한 번인데요. 저는 오히려 일반적인 그 안드로이드 OS 초기 세팅보다 좀 더 간편한 느낌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메뉴를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일단 전원 on부터 홈 화면 로딩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요 정도네요. 와, 이거 뭐야? 아니 10초도 안 걸려요? 와, 대단합니다. 예, 9초 초반대. 와, 정말 빠르죠? 제가 여태까지 봤던 프로젝터 중에서는 기동 속도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특히나 일반 깡통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빠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러와야 되는 데이터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더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OS 로딩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제휴된 컨텐츠의 썸네일까지 다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은 이거 30초 이상 걸려야 되는 게 맞아요. 와, 근데 이렇게 빠르다고?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대만족입니다. 홈 화면은 커다랗게 검색, 매직 스크린, 미디어, 메뉴 이렇게 4개의 대분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홈 화면은 미디어 메뉴입니다.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는 앱은 삼성 TV 플러스와 다양한 OTT 서비스들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삼성 TV 플러스는 주로 재방송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는 채널인데요. 옛날 방송 놓치신 분들은 무료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데이트가 매달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삼성에서 컨텐츠를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터넷 브라우저는 리모컨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는 마우스 기능이 제공됩니다. 요거 나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없으면 실제로 입력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따르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쓰는 것보다 그냥 리모컨에서 마이크 버튼 누르고 빅스비를 통해서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삼성전자로 이동. 웹사이트를 열었어요. 그 외에 디폴트 설치 앱에 없는 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요 앱스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앱을 찾으신 뒤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검색 메뉴에서는 리모컨으로 직접 검색어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리모컨에서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검색어를 말해서 음성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게 훨씬 편하죠.
그 밑에 이제 매직 스크린 기능이 있는데요. 재밌는 메뉴입니다. 이 매직 스크린 기능 중에는 스크린에 네온 사인 같은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뭐 창문이 있는 효과를 준다거나 불멍을 할 수 있는 뭐 모닥불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재미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른 초원이 펼쳐진 창문을 제 방의 벽에다 쏘니까 정말로 창문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꽤 괜찮았어요. 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얼핏 보기에는 이 매직 스크린의 컨텐츠가 좀 빈약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래요. 아무래도 관리를 좀 하겠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설정 메뉴로 가보죠. 대분류의 메뉴에서 설정 그리고 전체 설정으로 가시면 모든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설정 오른쪽에는 주요 메뉴의 바로가기 또 상태 표시로 간편하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자, 전체 메뉴에서 화면 메뉴에는 화면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명한 화면, 표준 화면, 영화 화면을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모드별 화질은 조금 이따가 성능 테스트 때 보여드릴게요. 전문가 설정에서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영상의 세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쫄지 마시고 이것저것 만져보세요. 언제든지 요 맨 밑에 있는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향 메뉴인데요. 소리 출력은 프로젝터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거냐 아니면 블루투스나 HDMI로 연결된 외부 음향기기로 들을 거냐 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블루투스 멀티포인트를 보여드려야죠. 자, 먼저 소리 출력에서 프로젝터 스피커 밑에 블루투스 스피커 목록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면 블루투스 스피커 목록이라는 메뉴가 뜨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버즈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갤럭시 버즈를 페어링 모드에 놓게 되면 자, 여기 목록에 갤럭시 버즈가 뜨죠. 페어링 모드라고 뜹니다. 자, 여기에서 페어링 및 연결을 누르면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기기 하나를 더 추가해 보는 겁니다. 저는 삼성의 레벨박스 슬림이라는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를 한번 추가로 연결을 해 볼게요. 레벨박스 슬림 스피커를 또 페어링 모드에다 놓고 재검색을 하면 또 이렇게 레벨박스 슬림 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뜨면서 페어링 필요 나오죠. 요거를 또 클릭을 해보면 추가 연결이라고 나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레벨박스 슬림이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여기 보세요. 기계가 2개가 모두 연결됨 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프로젝터를 가지고 2대의 기기를 동시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멋지죠? 야, 신박합니다. 자, 이제 다음 메뉴 소개로 가봅시다. 음향 모드는 표준 사운드, AI 사운드, 선명한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도 전문가 메뉴가 있네요. 이거 역시도 이것저것 만져보시다가 별것 없다 싶으시면 음향 초기화 하신 다음에 다 자동으로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동 옵션이 제조사에서 생각한 최적의 옵션이 될 테니까 말이죠. 다음은 연결 메뉴인데요.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까 초기 설정을 할 때 이미 설정을 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외부 기기 관리를 들어가면 HDMI CEC가 나오는데요. 요건 프로젝터 리모컨으로 HDMI 케이블로 연결된 다른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각 기기별로 따로 리모컨을 사용한 게 번거로우신 분들한테는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기기는 어떻게 연결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이크로 HDMI 포트에다가 HDMI 케이블을 연결해서 다른 기기와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HDMI 케이블은 별매품입니다. 입력장치 관리자에서는 키보드나 마우스 등 입력이 가능한 장치들을 연결하는 메뉴인데요. 이 장치들은 모두 블루투스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블루투스 기기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기 목록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블루투스 마우스를 연결해 봤는데요. 프로젝터의 모든 메뉴에서 마우스를 리모컨 대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 브라우저상에서만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인터넷 브라우저상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쓸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합니다. 블루투스 키보드를 쓰면 더 편하겠죠. 그 다음은 애플의 에어플레이 설정인데요. 갤럭시 생태계 미이용자분들이라면 미러링을 위해서 이 메뉴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 방송 메뉴는 활성화된 메뉴가 없군요.
일반 및 개인정보 메뉴로 들어가 보면 프로젝터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 바로 키스톤 메뉴가 있죠. 키스톤을 자동에 놓으면 오토 키스톤, 오토 레벨링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키스톤을 수동에 놓으면 수동으로 키스톤과 레벨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여기서 리모컨의 채널 버튼을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면 화면 전체를 시계 방향이나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벨을 맞추는데 용이합니다. 초점에서는 자동 초점 조절과 수동 초점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초점을 맞추실 적에는 일단은 자동 초점으로 맞춰 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적에 추가로 수동 초점으로 미세한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화면 크기 및 이동 메뉴에서는 화면 크기는 50%까지 축소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화면의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하 반전 자동 조정은 참 재미있는 기능이에요. 더 프리스타일이 180도 회전이 가능한 제품이잖아요. 그럼 어느 한쪽에서 바로 나온 화면이 있었다면 180도를 돌렸다면 그 화면은 거꾸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하 반전 자동 기능을 쓰면 180도를 돌려도 화면이 정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더 프리스타일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돌리더라도 상관없는, 아래 위가 없는 모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더 프리스타일에는 위, 아래가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얘기야? 거리 감지 센서를 기준으로 해서 터치 버튼이 있는 쪽이 위고요. 아무것도 없는 쪽이 아래입니다. 진짜? 아니, 아래 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어? 그럼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더 프리스타일에는 오프 엑시스, 다른 말로는 오프셋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오프 엑시스 기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빛의 축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터치 버튼이 위쪽에 있을 적에는 분명히 더 프리스타일은 수평이 되어 있는데 화면은 더 프리스타일보다 위쪽에 보이죠. 그런데 반면에 터치 버튼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분명히 더 프리스타일은 수평이 되어 있는데 화면이 바닥에 깔려요. 그러니까 더 프리스타일을 테이블 위에 놓고 쓰실 적에는 터치 버튼을 위쪽으로 놓으시고 더 프리스타일을 천정에 가까운 선반에 올려놓으시거나 위쪽에 설치하셨을 적에는 터치 버튼이 아래로 내려오게 세팅을 해야 합니다. 요것도 다른 분들은 전혀 얘기한 바가 없는 그런 얘기들이죠. 재밌습니다. 고지대 모드라는 게 있네요. 이 고지대 모드는 뭐죠? 이거 고지대 해발 무슨 몇천 미터 막 이렇게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팬을 돌리더라도 램프를 냉각시키는데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팬이 더 열심히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지대 모드를 선택을 하면 팬이 갑자기 맹렬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램프 쿨링 성능이 갑자기 올라가죠. 대신 많이 시끄러워지죠. 근데 우리는 고지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접근성 메뉴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화면 끄기 메뉴예요. 영상 없이 소리나 음악만 듣고 싶을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 프로젝터가 검은 빛을 쏘는 게 아니라 아예 램프를 끄는 것이기 때문에 램프의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램프가 꺼졌는데 다시 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리모컨에 아무 버튼이나 그냥 하나 뚝 누르면 다시 화면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소리 다중 출력인데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 기능은 더 프리스타일 스피커와 동시에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도 소리를 나오게 해서 소리의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재밌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면 연결된 블루투스 코덱에 따라서는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치 메아리처럼 소리가 좀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혹시 이 구멍에다가 6mm 나사를 끼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끼워봤어요. 근데 들어가네. 잘 돌아가네. 그리고 고정이 되네. 자,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가 좀 심하면 이 기능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리모컨이 충전식이어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리모컨이 방전되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리모컨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알지? 작동 안 할 때까지 그냥 무턱대고 쓸 수밖에 없는 건가? 에이, 그러면 기술의 삼성이 아니죠. 일단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배터리가 거의 다 닳으면 리모컨의 가운데에 있는 이 인디케이터가 빨간 빛으로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은 충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말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그럴 적에는 전원 및 절전 메뉴에 가시면 리모컨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멋지죠? 잔량을 확인하시고 이제 거의 다 됐네 싶을 때 충전기로 충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샀을 때보다 좀 버벅거리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땐 그렇죠, 초기화가 답입니다. 일반 및 개인정보 메뉴 맨 아래에 보시면 초기화 버튼이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죠. 처음부터 다시 초기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 귀찮기는 하지만 이것만큼 또 확실한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컴퓨터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야야 컴퓨터 포맷하고 다시 설치해 이러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정도면 주요한 메뉴는 다 훑어본 것 같아요. 자, 이제 성능 테스트로 갑시다. 우선 화질 테스트인데요. 아까 메뉴 보실 때 화면 모드가 선명한 화면, 표준 화면, 영화 화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개의 모드를 동시에 보면서 각 모드별 특성을 봅시다. 이게 하얀색 화면인데요. 가장 밝은 것은 표준 모드죠. 왠지 느낌으로는 선명 모드가 제일 밝을 것 같은데 표준 모드가 제일 밝습니다. 그럼 선명 모드는 뭔데? 요거는 샤프니스, 즉 경계선의 선예도를 좀 높이고요. 채도를 조금 높여서 색조의 대비를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모드 같아요. 그리고 영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밝기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대신에 안부 표현력이 좋아지면서 명암비가 좀 높아지고요. 색 온도가 좀 따뜻한 느낌이 나죠? 눈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모드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표준 화면을 기준으로 선명 모드는 전체적인 색감이 좀 비비드하고 화려하고, 영화 모드는 차분하면서 눈이 편안한 대신 파란색 계열이 살짝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화면의 질감이 풍성해지는 느낌입니다. 더 프리스타일의 전반적인 화질은 지금 이 영상으로 구분이 되실까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꽤 괜찮습니다. 괜히 풀 HD 해상도가 아니죠. 그런데다가 전체적인 색 재현력 같은 것들을 볼 적에 준수한 편입니다. 근데 OTT에 따라서는 DRM 인증 같은 것들 때문에 프로젝터가 1080p라고 하더라도 실제 OTT에서는 그보다 훨씬 아래 480p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던데 이건 괜찮나? 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DRM 이슈가 나오는 것은 그 와이드바인이라고 하는 DRM인데 이거는 구글 OS의 DRM이거든요. 근데 더 프리스타일의 OS는 타이젠이잖아요. 그래서 DRM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80p의 화면을 그대로 아주 잘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DRM이나 인증에 따른 화질 제한 같은 문제들은 더 프리스타일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 크기나 시청 거리에 따라서는 최대 254cm, 그러니까 100인치부터 최소 크기 76cm, 즉 30인치까지 상황에 맞게 최적의 시청화면 크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광이 좀 많고 좀 큰 화면이 필요한 거실에서 사용을 하려면 사실은 더 프리스타일의 밝기가 조금 모자란 느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광학 스크린이나 반사 스크린 이런 거를 쓰시거나 아니면 주변광의 간섭을 차단하는 ALR 스크린 같은 것들을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오토 스크린 세팅이죠? 이거 보실래요? 자, 이렇게 위치를 조절을 하더라도 알아서 초점과 키스톤과 레벨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와, 신기하죠? 그래서 편의성 측면에서는 꽤 뛰어난 제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젝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신경 쓰이는 게 소음 문제입니다. 노이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로젝터를 끈 상태에서는 55.3dB 내외였는데 프로젝터를 켜보니까 56.2dB를 넘지 않는군요. 야, 이 정도면 거의 극저소음이죠. 이 정도면 꽤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LCD 프로젝터에 비해서 DLP 프로젝터가 좀 저소음인 편인데요. 더 프리스타일은 그 중에서도 훨씬 더 소음이 적은 편입니다. 발열은 어때? 발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30분 이상 틀어놓고 한번 배기구, 제일 뜨거운 곳에다가 손을 대봤는데요. 그냥 손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전혀 발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사운드 체크도 해봅시다.
늘 그랬듯이 저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려드리는데요. 제가 이 곡으로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 장중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서 저음의 풍부함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피아노 솔로 부분의 고음 영역도 체크할 수가 있어서 특징을 알아보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이거 봐라. 생각보다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 정도 크기의 5W 스피커 하면 이 미드레인지 스피커로서 이 고음역대가 좀 도드라지고 저음은 좀 쫙 빠져서 가볍고 좀 조잡한 소리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는 전반적으로 균형이 좀 잡혀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패시브 우퍼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음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스피커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리고 또 360도 스피커라고 홍보를 하던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한쪽 방향으로 스피커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360도가 나올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직접 들어보니까 좀 신박한 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진짜 스피커가 있는 쪽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전체적으로 소리가 퍼져가지고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에서 제 머리 뒤에서 프로젝터를 쐈는데도 소리가 제 앞에서 또는 옆에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레이턴시 체크도 한번 해봅시다. 100초를 돌렸을 때 딜레이가 얼마나 될까? 레이턴시 체크가 중요한 이유는 뭐죠? 혹시라도 더 프리스타일을 게임 콘솔 같은 것과 연결을 해서 게임을 할 적에 과연 얼마만큼 딜레이가 생길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결과가 어떨까? 100초에 약 50ms, 즉 0.05초 정도의 딜레이가 생기는군요. 이 정도면 딱히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자, 다음은 이 스마트 띵스에 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 스마트 띵스와의 연결인데요. 이 스마트 띵스에서 기기를 검색해서 목록에 더 프리스타일이 나오면 연결을 해줍니다. 만약에 맨 처음에 초기 세팅을 하실 적에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하셨던 분들은 그때 이미 스마트 띵스와 연동이 되어 있으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스마트 띵스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일단은 리모컨 기능입니다. 더 프리스타일의 모든 기능을 이 스마트 띵스 앱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트랙패드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인상 깊었던 신박한 기능은 바로 이 스마트 화질 조정 메뉴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측정 시작을 터치하면 화면에 스마트 화질 조정이 뜨거든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를 맞추고 시작을 누르면 뭔가 열심히 이렇게 막 돌아가다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거 보세요. 확실히 이전과 이후가 색감이 달라졌어요. 와, 진짜 신기반기입니다. 정확한 보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변 빛의 영향이 없어야 될 테니까 한밤중에 불 다 꺼놓고 어둠 속에서 테스트해보면 확실히 그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는 미러링이죠. 도대체 미러링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도 생각보다 꽤 쉬워요. 스마트폰에서 맨 위에 상태바를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그 메뉴들 중에 스마트 뷰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서 기기를 검색하면 바로 더 프리스타일이 뜨죠. 여기에서 터치를 하고 지금 시작 버튼을 터치하시면 손쉽게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손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탭뷰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을 더 프리스타일에다가 슬쩍 부딪혀 보세요. 그렇게 되면 바로 미러링 연결이 가능합니다. 와, 진짜로 쉽죠.
저는 이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탭뷰 이 기능은 또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거지?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방법 외에도 삼성 덱스와의 연결이라든가 아니면 윈도우즈와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충분히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신기반기한 물건이에요. 자, 이 정도로 성능 테스트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 성능과 관련돼서 장점을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말이 딱일 정도로 이 빔 프로젝터로서의 완성도가 꽤 괜찮습니다. 이 녀석만 있으면은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추가 장치나 케이블 같은 것 없이도 특별한 제한이나 아쉬움 없이 영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프로젝터들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었던 발열 문제나 소음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좋아요. 아주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소형 스피커 치고 소리의 퀄리티가 꽤 괜찮다라는 겁니다. 물론 출력 자체가 온 거실을 쩌렁쩌렁 울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소리의 질이 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들어도 귀가 질리거나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신기한 360도 사운드. 그거 뭐지? 계속 생각할수록 신기하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스마트띵스 앱과의 연동성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리모컨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리모컨이 고장이 나더라도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셨겠지만 이 오토 스크린 세팅도 꽤 편해요. 보통 포터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마다 키스톤, 초점 이런 거 맞추는 게 꽤 성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조정을 해주니까 이게 엄청난 매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썩 괜찮은 프로젝터인 더 프리스타일을 써보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한테 좀 바라는 게 생겼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더 프리스타일 개발자님들 요거 보시고 다음 버전에는 이런 것도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조금만 더 밝으면 안 될까요? 근데 사실 이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밝아질수록 열의 관리가 힘들어지고 또 그걸 위해서 냉각에 관한 부품들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럼 또 등치가 커져야 되고 소음도 커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도 550 LED 루멘, 환산하면 한 230 안시 루멘 정도 살짝만 좀 더 밝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모컨의 응답 속도를 조금만 더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업데이트가 한번 되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 동작에 관한 응답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앱스 메뉴에 들어가 보면 꽤 많은 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앱들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용자들한테 별로 관심을 못 받는 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앱들을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검색 부분인데요. 이 검색의 연동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주로 보는데 더 프리스타일이 제공하는 검색 기능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요, 검색 연동이 좀 더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만 어떻게 좀 싸게 안 될까요? 물론 좋은 프로젝트 맞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가격이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지갑을 활짝 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조금 지금은 그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로 좀 낮춰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제품 자체가 상당히 프로젝터의 업계에 있어서 센세이셔널한 제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삼성닷컴 가보시면 더 프리스타일이 이벤트 기간 끝나기도 전에 사전 예약 이벤트 완판되었다고 뜨잖아요.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봄이 왔는데요. 저 얼마 전에 캠핑장 이용권도 확보해놨어요. 조금 더 날이 좀 따뜻해지면 더 프리스타일 들고 캠핑장 가서 영화 한 편 때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이것으로 삼성전자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더 프리스타일에 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 괜찮았다, 도움이 되었다, 이 정도로 자세하게 꼼꼼하게 짚어주는 리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괜찮았어 라는 생각이 드시거들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